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 한류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남한에 대한 동경을 좀 많이 받고, 근데 사실 북한에서 한류 문화를 접하지 않았으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활동이나 영화 감독이나 영화를 만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괴뢰 텔레비전국을 비롯한 볼순출판 선전물을 시청 유포시킨 여러 명의 학생들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2名16岁的北韩少年因为看了韩剧被逮捕，在大批学生面前受审。 저는 박유성이라고 하고 지금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고 18, 9에 왔죠. 네, 그러니까 직계 가족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셋이 이제 왔고 이제 그 위에 모든 가족들은 이제 다 북에 지금 생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라마를 딱 보고 탈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직접적으로 100% 주지는 않지만 탈북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북한에서 시청했던 어떤 컨텐츠가 가장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게 있었나요? 너무 많아요. 발리에서 생긴 일, 올인, 천국의 계단, 수많은 드라마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거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다. 저런 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 중에 그 회사에서 돈을 안 준다고 사람들이 회사 앞에 몰려가서 시위하는 장면이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회사에서 돈을 안 준다고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저런 폭력적인 시위를 하나? 근데 그걸 경찰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뭐 체포하거나 막 탄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주고 아무런 제재를 안 취하는 걸 보고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래서 그런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를 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그리고 영화의 뭐 장면 삽입하는 부분에서 광화문이나 이런 큰 광장에서 사람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봤는데 대통령 이름을 그냥 막 부르고 어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가끔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높은 사람을 그냥 일반 시민들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저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그런 거에 저는 많이 놀라웠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리고 잘 모르니까 남쪽의 정치나 이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드라마를 보면서 한번 보고 나서 재미와 유의 오락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한 건 다들 아시겠지만 와서 네가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네가 하고 싶었던 거 가고 싶은데 어떤 그런 자유를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사실 그거에 힘을 입어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2008年，朴有成在18岁那年和母亲离开了朝鲜的家，开始了脱北逃亡之路。母子俩横越图们江，进入中国延边开山屯镇，途经北京、昆明、老挝琅南塔、泰国清盛、曼谷3个国家6座城镇，最终奔赴韩国，和先他们一步脱北的父亲重聚，全程6000公里，历经7个月。朴有成在韩国果然圆了梦，当上了纪录片导演。2017年，和一群朋友再走一次自己脱北之路，用镜头记录这段经历。 이건 중국이지. 호전이 비행기지. 이 앞에 보이는 게 다 북한이라고? 이게 다. 저기서 이만큼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야, 근데 하늘이 너무 억울하게 맑다. 저런 어두운 나라의 하늘이 너무 맑다. 他后来制作了脱北者逃亡纪录片《生活在湄公河上的鳄鱼》。2019年，凭这部作品获颁美国休斯顿人权电影节奖项。也正是从同一年起，朝鲜当局突然加大力度抑制韩流北侵，相继制定多项法律条规，严加管控外部信息和韩国文化流入。2019年，朝鲜制定群众举报法，
呼吁公民举报任何介绍、观看、传播反动思想文化的行为。2020年，反动思想文化排斥法出台，韩国视频观看者判处高达15年有期徒刑，传播者处以死刑。2021年又制定青年教养保障法，严打青年反社会主义现象，同时向家长问责。2023年再有平壤文化语言保护法，严禁使用韩国腔。刚在上个月底，韩国广播公司 KBS 公开了朝鲜内部教育宣导视频，显示几个10多岁女生因为看了韩国影视剧，在法庭面审戴上手铐。另有画面显示，家长也上庭面控，为青少年子女的罪行承担责任。 딸 자식 하나 바로 교양하지 못해서 범죄의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지게 한 자신이 맡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更早之前，今年1月，多家媒体相应播放一段视频，显示2名16岁中学生因为观看并传播韩剧，被押到一个露天体育场，在上百名同学面前上手铐接受公开审判，结果重判12年劳改。 这段视频据说是韩国脱北者南北发展研究机构在2022年所拍摄的。 김정은이 이걸 잡지 못하면 북한 정권이 심하게 타격을 받겠다라는 본인의 그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3대 악법, 한류 3법 이렇게 3개를 딱 만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한류를 차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법을 만들어서 주민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를 탄압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접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예전엔 법 없이 그냥 사람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처벌했거든요. 그래서 한 100명이 보면 한두 명 뽑아서 힘없고 빼먹고 운 나쁜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 법을 통해서 접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은 최고 사형까지 처한다라고 할 정도로 공개 처형 이유 중 70% 정도가 韩国电视联播网 TV 朝鲜报道，朝鲜公开处决的人数不断增加，当中约有70%是因为接触韩流文化而被定罪处刑。 북한이 지금 한류가 전국에 퍼져 있고 그거로 일어나는 청년들의 어떤 이 국가에 대한 반항심, 비협조적인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이제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걸 말해주는 어떤 북한의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最讽刺的是，金正恩上台后推动知识经济发展，加强了资讯通信基础设施，却也为来自南方的所谓外来文化渗透创造了有利条件。韩国政府今年初对6000多名脱北者进行调查访问后发现，多达83%的脱北者曾在朝鲜看过外来影像。 足见外来文化，尤其韩流文化，在朝鲜内部的传播和影响。 그리고 이게 이제 보는 방법도 다양하게 이제 발전이 됐는데 다양한 볼 수 있는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북한이 지금 700만 대 핸드폰이 이제 보급이 됐는데 요즘에는 USB가 아니라 메모리 칩,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유심 칩 같은 그런 칩으로 이제 다들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그걸 꽂아서 볼 수도 있는데 또 북한 당국이 그것까지 이제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채택되고 여러 사람이 처형이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류라는 게 거기에 수많은 정보들이 담기긴 하지만 북한 정권의 부조리함, 김정은 독재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한류 정보나 문화는 사실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류, 우리가 일명 말하는 한류는 다 그런 정보가 아니고 영화, 드라마 이런 유희오락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접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늘어날수록 북한에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이 종말을 촉구하는 그렇게 앞당길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한류 문화가 솔직한 말로 세계적으로 일러주는 문화고 너무 재밌고 유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거는 그나마 그 어려운 북한의 생활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작은 어떤 힘? 이것까지 만약에 안 본다고 하면 정말 미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이제 한국에 오면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보다 너무 실망스럽다는 표현도 있고 한국이 뭐 모두게 장밋빛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드라마, 그러니까 현실과의 괴리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던 점 같은 것들도 있나요? 제가 살았던 곳이 함경북도 회령시라고 그 앞에 이제 중국이 바로 보이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10대 초반부터 한류 문화,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중국 그 조선족 분들이 이제 체류하다 가시고 그래서 한국의 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탈북하기 전에. 굉장히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경쟁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30대, 40대를 북한에서 보냈고 사회적인 기반을 형성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새롭게 시작한다. 기자님도 그럴 거고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다녀서 대학교를 가고 일을 시작해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30년, 40년 산 사람들이랑 내가 지금 경쟁을 해서 여기 살아간다? 너무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래서 탈북의 어떤 기회도 많이 줄고는 있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탈북을 그렇게 막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너머에 우리가 두고 온 사람들이 산다. CCTV, 철책, 얼어붙은 강, 눈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녘 사람들은 두만강을 넘는다.